자, 안녕하세요. 브랜든 작가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도 좋고 너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날씨처럼 오늘 너무 좋아요. 밖에 구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따 산책도 한번 다녀오고 목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어서 몇 가지 뭐죠? 말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몇 가지 리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겸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모님 사진이에요. 사진보다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그죠? 어떤 스토리 적어주신 게 너무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이제 외계인이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특이하고 이제 좀 기이한 상황에서의 그 조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상 그거를 이제 표현해 보신 사진이었어요. 자, 중심 물체가 90도 직각의 벽에 중앙에 오도록 배치했고 하단 부분에는 쿠션을 놓아서 안정감이 들도록 연출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대로 잘 표현이 됐는지 한번 사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잘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상 아이고야, 제가 또 뭘 눌렀길래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상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착각이 아니고 알지만 아이고 너무 두꺼워요. 알지만 이제 사실 발견하기 힘든 것들 구도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작은 차이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는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네스에 대한 얘기예요. 피네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상 이걸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화면이 있으면요, 이건 중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중앙보다 훨씬 치우쳐진 겁니다. 여기서도 해볼게요. 이것도 중앙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이게 화면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중간한 거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가 아니고 상당히 어중간하다고 봐야 돼요. 어중간한 게 진짜로 정답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스케일 큰 사이즈가 됐을 때는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이거 중간 아닙니까? 하시지만 바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절대로 중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중간이 아니고 딱 보셨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쪽이 B보다 훨씬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까지 눈을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중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중간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아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중간한 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사진을 처음 공부하실 때 어디에 내 피사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었어야 되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중앙에 있어야 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의도까지 중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 오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도 비슷한 원리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 네모라는 선 안에 들어온 거 보니까 딱 중앙에 있고 편안하죠? 그쵸? 근데 이제 요 어떤 작은, 어떻게 보면 작지만 요 녀석, 요 갭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요소예요. 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이라는 거는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이 정도면이라는 거는 이제 아유 빡세게 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이라는 걸로 우리가 사진의 실력과 감이 늘고 안 늘고가 정확히 결정나는 거예요. 공식대로 끼워 맞추는 게 사진입니까? 예술입니까? 이런 거를 논하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갖춰주셔야 되는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중앙 배치한다는 거 딱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이 나와서 이제 그 쿠션들을 때려준다는 게 참 재미난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배치를 하셨고, 요거 보시면 이제 일단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딱 나눠줘요. 대략적으로 이제 3분 안에 한 부분을 이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했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조금 더 위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3분할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보려면 보시면 하나, 둘, 셋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깝게, 그다음에 여기에 가깝게 놔서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찾았을 것 같지만 일단 이대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왜? 정물은 컨트롤이라고 하죠. 정물은 컨트롤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 녀석 하나를 배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부주제로 이 녀석을 배치하시고 이거를 중앙에 놓으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만 해도 이제 정물과 컨트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을 다시 보면 이런 사진이었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나는 것들은 요거는 조금 더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것들인데, 자, 보세요. 색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사진에서.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전반적으로 뉴트럴, 혹은 그 다음에 뉴트럴은 회색이 뉴트럴이겠죠. 그 다음에 웜톤이 있고요. 여기도 웜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벽도 화이트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상 이 조명과 반사광의 영향으로 웜한 쪽에 가까워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진을 찍을 때는요, 제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의상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의상의 톤이 일치될수록 예뻐요. 제 사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흰색, 노란색, 이제 따뜻한 색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톤 일치를 한 경우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인물 사진도 그렇지만 정물 사진이건 뭔 사진이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의 사진, 이제 정물이라던가 이제 뭐 인물을 촬영하거나 할 때는 이 색깔의 색톤을 비슷한 쪽으로 일치시켜 주는 게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톤이 다루기가 더 쉬워요. 따뜻한 톤이라는 건 뭐 고동색, 베이지색, 흰색, 뭐 아무튼 따뜻한 색깔, 그죠? 베이지, 오트밀 뭐 이런 것들이 다루기가 쉽고 우리 눈이 볼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 톤이 따뜻한 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사진 하나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참 다행이네요. 많은 걸 뽑아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사진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였죠? 어중간함에 대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어중간함을 넘어서 이제 그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 색감에 대한 것, 사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진에는 색의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요것도 복습하세요.